어떻게 보면 첫 번째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어쨌든 장이 마감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이번 주도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다음 주 첫 거래일 빼고는 이제 9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HTS를 막 켜고 있는데 이게 세팅이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조금 더디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해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그렇게 신통치 않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약해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한 모양새라서 오늘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뭐 경제 채널을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대체적으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약간 재미없는 장세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살짝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올라와 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죠.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상승력은 보여주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너무 만만하게 생각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오늘 장 초반부터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여러분 기술적인 분석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고 많은 투자자분들을 실제로 만나보면서 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뭐 차트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지표와 보조 지표를 보는 것들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보조 지표와 주지표. 주지표는 우리가 뭐를 많이 이야기하냐면 캔들이라든지 이동평균선 같은 거, 거래량 같은 것들을 우리가 주지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서 파생돼 나오는 것들, 뭐 MACD라든지 RSI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조 지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강연을 다니거나 많은 학생들을 좀 가르치다 보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별 볼 일이 없다. 다 지나간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많이 안 해요.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등락폭 자체가 어느 정도 왜곡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좀 변동성이 큰 기업들을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면 매도해야 된다. 뭐 1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면 매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종합주가 지수를 봤을 때 기술적 분석을 하면 좀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규모가 작은 것보다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라든지 이렇게 좀 큰 기업들을 볼 때는 기술적 분석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코스피를 잠깐만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게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제가 이것도 색상을 좀 눈에 잘 들어오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색상을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가 캔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빨간색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잘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게 1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으니까 앞으로 못 올라갈 거야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분석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대가 완전히 좋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7월 달에 뭐 서킷 브레이커를 2번 연속이나 걸리면서 쭉쭉쭉 밀려 내려오다가 다행히도 8월 달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반등을 해줬어요. 너무 땡큐 베리 머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120일 이동평균선이 회복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0일 이동평균선이 회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저도 어쨌든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투심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평일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것도 맞고 어떻게 보면 그제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7월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좀 나왔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한번 좀 되짚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엔비디아가 엄청난 실적을 내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올 만한 호재들이 저는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좀 빠르게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오지 못한다면 조금 더 경계해야 되는 시점이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제가 좀 이따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들 쭉쭉 드리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도 잘 띄워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도 오늘 만약에 종가가 좀 더 밀리면 얘도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긴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을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가 3시 20분, 3시 30분이 됐는데 아래 꼬리가 딱 달려주면 어떻게 보면 베스트 케이스예요. 베스트 케이스인데 일단 현재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자면 금요일장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든다. 오늘 좀 올라와 줬어야 된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장된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장 초반보다 지금 약세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수급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잠깐만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제가 띄워놓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주체가 있어요. 매매를 할 수 있는 투자 주체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관 투자자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 여기 지수를 좀 지웠으면 좋겠는데, 지워지네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주는지를 봐야 되고,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12시 한 5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쭉 매수해서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코스피가 아닌 선물 시장에선 지금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미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포지션 자체는 뭐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 아닌 문제는 요거예요. 현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고 이야기를 많이 주로 나누고 있는 요 현물, 주식시장. 현물이 주식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현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이 차트가 좀 왜곡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만 한번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에 대한 외국인들과 기관들과 개인들의 수급처럼 코스피와 코스닥도 모양새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가 약간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이네요. 제 눈에는. 근데 어찌됐건 간에 현물,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수익을 많이 내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보다 좋은 수익성을 창출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외국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금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부담 요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뭐 코스피에 비해서는 많이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양시장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꽤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코스피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에 대해서도 양 주체가 모두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오늘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는데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는데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은 후자죠, 후자.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내가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하고 싶어서 밑에다가 걸어놨는데 거기다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들이 어떤 포지션, 어떤 관점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여기 보시면 지금 비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 아마 확대를 해도 잘 안 보일 거예요. 오늘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하게 설명드려보자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현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올라왔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왜인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수급적인 부분들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사실 2시쯤에 한번 수급이 바뀌거든요. 2시 이후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대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좀 꺾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 오늘 특징적이었던 게 어디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주도 업종, 거래 대금이 올라오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 상승 하락 업종들 그리고 수급의 이동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인트, 당연한 포인트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오늘 자금이 어느 쪽으로 들어왔냐면 지역화폐, 그리고 정유, 스테이블 코인, 전자결제 뭐 이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나왔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되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이끌어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디에 자금이 들어왔다 그랬죠?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방송을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MLCC라든지 기판 쪽에 대한 관심도가 상반기 때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코로나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섹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이 변동성이 나왔고요. 어제는 또 건설주들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원전주들도 많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선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시장을 이야기할 때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로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요 세 가지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과 정유주들도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쪽을 우리가 정유 쪽이라고 본다면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더 큰 관점으로 본다면 반도체와 비반도체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비반도체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좀 특징적인 업종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관심이 없었던 섹터다.
그러니까 건설 쪽도 마찬가지고요. 원전 쪽도 마찬가지고요. 화장품도 오랜만에 반등이 한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가 뭐겠어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선순환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2시 45분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경제 방송이라든지 경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좀 낯이 익을 수 있거든요. 제가 워낙 방송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근데 제가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좀 듣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상반기 때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있으면 되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저도 개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있으면 종합 주가 지수 대비해서 수익률이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 대해서 오늘도 그런 부분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갑자기 파마리서치라고 하는 리쥬란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피부 미용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변동성이 나왔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요건 이제 유통업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화장품 유통업체.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갑자기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특징적인 거 좀 몇 개 말씀드려 볼까요? 빙그레입니다, 여러분. 빙그레.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고, 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들 알고 계신 빙그레라는 브랜드인데 사실 굉장히 재미없는 업종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삼양식품입니다. 우리가 불닭볶음면에서 엄청난 히트를 쳤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었던 업종이죠. 삼양식품, 뭐 한국콜마도 한번 봐볼까요? 화장품 쪽이죠. 이런 데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업종이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상반기 때 우리가 반도체 보면서 2차 전지는 여전히 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어제 급등이 한번 나왔죠. 자금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순진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오늘 뭐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미국의 반도체 관세 확대 검토 그리고 뭐 반도체가 다시 지수를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요거 하나 아니죠. 엔비디아랑 미국의 반도체 관세에 대한 말씀 드리고 반도체와 비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엔비디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엔비디아가 실적도 너무 잘 내놨고요. 가이던스도 너무 좋았고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 뭐 업황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새벽에 마감이 됐는데 8.7%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좋다. AI 쪽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AI 쪽에 대한 큰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그런 의구심들을 전부 다 해소를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제 미국에서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어때요?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보단 주가 흐름이 훨씬 더 좋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단 주가 흐름이 훨씬 더 좋은 편이거든요. 얘는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도 이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크게 따져보자면 3개의 기업이 있는데 1위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2위 기업이 우리나라 SK하이닉스, 3위 기업이 이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은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는 엄청난 실적을 내놓으면서 향후 가이던스도 좋았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 것은 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미국에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못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ADR 같은 경우도 많이 못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가 앞서서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약하고 재미가 없는 것을 퉁치기에는 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주환원책도 잘 나왔었고요. 뭐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실적을 굉장히 잘 내놨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런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SK하이닉스도 한번 보세요. 근데 요즘에 또 넥스트레이드에서 많이 올려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2시 50분 시점에서 이거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 제가 좋게도 말씀드리고 나쁘게도 말씀드려 볼게요. 좋게 표현을 하자면 여기서 딱 버텨주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K하이닉스 ADR과의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포워드 PR을 기준으로 본다면 SK하이닉스는 지금 4배가 거의 안 되는 수준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마이크론이 6배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는 올라가는 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겠죠. 요건 이제 제가 좋게 말씀드린 거. 우리가 근데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경계를 하면서 보자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여기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오늘 있어 보이죠.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삼성 SDI 한번 볼게요. 이거 어때요? 2차 전지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2차 전지 불과 한 달 전에, 2달 전에만 하더라도 반도체보다 너무나도 약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삼성 SDI는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지려밟고 있어요.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악재가 터진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잠깐 검색을 해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유상증자, 그죠? 3조 유증 내용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 요 3조 유증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안 봤어요. 뭐 3자 배정 유증인지 그 유증에 대한 명분이 뭔지는 안 봤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그래서 오늘 유증 때문에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때요? 얘도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펀더멘탈 기준으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지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뭘요? 주가의 흐름은. 제가 가끔씩 이제 방송을 하거나 강연회를 가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만나다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주가라는 것은 수급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마이크론이 못 올라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늘 못 올라온 것은 저는 다음 주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반도체를 매도하고 도망가야 되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내가 참여를 하고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1,0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한번 해봐요. 근데 반도체가 안 좋아요. 그럼 반도체를 1,000만 원을 매수하고 있다가 그걸 전부 다 매도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다면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6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비중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전 다음 주 초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올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메모리에 대한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많이 사놨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팔고 있는 HBM이라든지 D램이라든지 낸드를 많이 사놨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물량들을 많이 받아가는 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LTA라고 해서 장기 공급 계약과도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려면 메모리를 저렴하게 사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HBM을 저렴하게 구매해야 돼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뭐 베라 루빈이라든지 루빈 다음에는 루빈 울트라라는 게 있습니다. 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는 HBM이 기존 사양에 비해서 4배가 더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칩을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패키징 해주고 있는 기업이 대만의 TSMC입니다. TSMC랑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그런 뭐랄까요? 제가 요즘에 건설주를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원가율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를 저렴하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 TSMC에 맡기고 있는 패키징이
저렴해지는 게 좋아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메모리가 저렴해지고 패키징이 저렴해지면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와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는 반대로 가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더 크게 보면 같이 가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AI라는 생태계에서 가장 큰 형님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AI 생태계가 계속해서 좋아질 겁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P와 Q죠. 프라이스, 가격과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물량에서 승부를 보면 이게 업황 자체의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과 상충되는 부분들도 좀 있다라는 건데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AI 생태계가 커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은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우호적이에요. 논리적이죠. 우호적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포워드 PR로 4배가 안 될 겁니다. 엄청나게 저렴한 거거든요. 주가 올라가야 되는 게 타당하고 논리적이죠. 근데 우리 7월 달에 한번 겪어봤죠.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든지 변동성을 많이 키워줄 수 있는 수급적인 이벤트들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난 2년 후에 3년 후에 볼게라고 한다면 사실 이 방송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발적인 변동성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것은. 근데 저는 오늘 조금 우려가 된다. 엔비디아 실적 잘 내놨고요. 뭐 주주환원책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잘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반영을 많이 안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굳이 따져보자면 상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현재 시점이죠. 3시가 안 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야기 좀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반도체, 미국에서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좋은 내용들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 또 안 좋은 내용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반도체 밀리니까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낸드에 대해서 키옥시아가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잉 생산이 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지금 반도체 업종들 제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오면 걱정을 전혀 안 할 것 같았는데 오늘 이렇게 밀려서 1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서 마감이 되면 다음 주 초에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거기서 또 올라오게 되면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서 HBM과 D램과 낸드에 대한 수요가 많이 붙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싶어도 지금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병목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쪽에 대한 투자를 작년에 했고 특히 이제 HBM 쪽에 대한 투자를 SK하이닉스에서 열심히 했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HBM 쪽에 대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죠. 근데 HBM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D램 쪽과 낸드 쪽에 대한 투자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분기와 2분기 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실적의 상향폭이 더 크거든요. 왜 그럴까요? D램과 낸드의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HBM 쪽에 투자를 많이 했었던 SK하이닉스보다 오히려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물량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았던 거거든요. 왜요? 병목 현상이 나왔으니까. HBM에다가 투자를 하니까 D램과 낸드 쪽에는 투자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쇼티지가 나온 거죠. 물량이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 만들려고 해도요. 지금 HBM과 D램과 낸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7년도까지 뭐 솔드아웃입니다. 물량이 부족할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28년도까지도.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를 더 많이 생산해 주고 싶어도
생산을 못해요. 웨이퍼가 부족하거든요.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에다가 관세를 부과한다고요? 그럼 쥐들은 어디서 반도체를 가져갈 겁니까? 미국 내로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리쇼어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업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무너진 제조업을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다 지으라고 하는데 그 지으면 언제 생산하느냐는 거예요. 그거 공장 만들어가지고 부지 만들고 공장 만들고 클린룸 넣어서 장비 넣고 가동해가지고 램프업 해가지고 수율을 올리는 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지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공급을 더 해주고 싶어도 물량을 못 늘려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 용인에 공장을 짓겠다라는 부분들 삼성도 뭐 P5라든지 평택 공장에 만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물량을 공급을 못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미국 가서 지으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은 그러면 반도체를 어디서 사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인데. 이거는 전 엄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관세 내용 때문에 밀린다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오늘 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놓친 내용들도 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가가 밀려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다 붙습니다. 그래서 전 주가가 밀려 내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내용만 보자면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논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현재 주가의 흐름은 아까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치사한 거예요. 치사한 거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그런 습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던지면 밀리는 거예요. 누가? 외국인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해서 2조 정도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지금 그냥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요거는 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여러분 주식을 매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올라가길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가가 밀려도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은 수익이 나요. 어떻게? 공매도에서 수익이 나는 것보다 파생시장에서 만들 수 있는 수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파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밀려 내려가게 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현물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에서 그냥 집어 던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아이러니한 게,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 시장의 그런 괴리를 이용하는 매매가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차익 거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물량들은 제가 느끼기엔 그냥 현물에다가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뭐 문제가 생겨서 2026년도와 2027년도에 돈을 못 벌어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매도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수급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외국인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외국인 투자자인데 다음 주면 이제 8월 말일이에요. 그럼 8월 말일 내가 8월 달에 수익 많이 났으니까 좀 던져볼까? 이렇게 해서 매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급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투심을 많이 흔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엔비디아 이야기도 잠깐 했고요. 미국의 반도체 관세 확대 검토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뚜렷해요. 뭐가 뚜렷하냐?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밸류 기준으로 수렴을 한다면 얘는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부담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전 업황이 아니라 매크로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이 대두된다면 주식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개인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언제 올라가느냐. 여기서 10% 20% 뺐다가 올라가면 버틸 수 있느냐. 그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두 가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매크로가 좀 안 좋은 부분.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 많이 밀렸다가 올라온 과정에서 신용 잔고가 다시 한번 늘어났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용 잔고가 늘어나는 게 엄청난 악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용잔고랑 우리나라 코스피는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신용잔고도 늘어나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부담을 느끼진 않는데, 이 신용잔고가 우리나라 반도체 탑2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임이 나오면 신용을 이용해서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물량들을 털어내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외국인들이라든지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 보자. 그래서 밀려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반도체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밀려 내려오는 것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이랑 다음 주 초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밀리고 있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알테오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이 굉장히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3시 8분부터 3시 20분까지 우리 시청자 질의응답인데, 제가 지금 요거 질의응답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요거 되게 재밌어요.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코스피가 몇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느냐, 587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락 종목이 285종목입니다. 상승 종목이 2배가 많은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866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780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양시장 다 뭐예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종합주가지수가 밀리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어쨌든 상반기와는 달라졌어요. 상반기와 뭐가 달라졌냐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상반기 때에는 그런 게 있어요.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자금을 운영하는 주체들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가 있어요. 벤치마크. 내가 이것보다는 잘해야 돼. 라는 벤치마킹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벤치마크가 어떻게 보면 종합주가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말 그대로 미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벤치마크보다 수익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2차전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조선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합주가지수보다 나의 수익률, 내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로서의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어떤 흐름이 나왔느냐,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랩 상품으로 운영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을 매도를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넘어갔어요. 그래야지만 수익성이 만들어지니까, 유지가 되니까, 벤치마크를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오늘도 알테오젠 올라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올라가고 있고, 어제는 갑자기 2차 전지가 올라왔고요. 최근에 갑자기 현대건설이라든지 원전주들도 갑자기 올라가고 있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화장품주들이 랠리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반기에는 두 종목만 있으면 내가 수익이 엄청나게 잘 났는데, 하반기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내일 마무리된 미증시도 중요하겠죠. 잭슨홀 미팅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워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람들마다 좀 다르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시장은 옳다. 워시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논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다라고 한번 해봐요. 시장에 긍정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시장이 밀렸어. 그럼 저는 시장이 밀린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으면 그 이벤트들에 대한 예상을 하거든요. 그 예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내용들, 케빈 워시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물가가 잡힐 겁니다라는 뉘앙스가 나와주면 아마 시장은 환호를 할 거예요. 왜 환호를 할까요?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을
1회, 2회 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 보다는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하시면서 생각을 해볼 부분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실적 기반으로 해서 가장 좋고 그 아랫단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봐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거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주들 그 밑단에 보시면 조선주들 전력기기도 오랜만에 어제 변동성이 나왔죠. 전력기기도 굉장히 특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AI란 내러티브에서 가장 병목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력기기잖아요. 근데 그동안 전력기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랫단에서 내러티브를 받아가고 있는 전력기기가 좋았다라는 것은 자금이 다른 섹터에서 빠르게 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기관들, 외국인들 되게 나쁘다고. 그죠?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기관들이랑 외국인들 정말 나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요. 뭐 외국에 헤지 펀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가 있다라고 한번 해봐요. 이들은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기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걸 막 올려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수익을 주고 본인들도 수익을 주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주체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외국인들이랑 기관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수익을 추종하는 주체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자금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많이 먹을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이게 5%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를 굳이 안 하죠. 근데 이게 5%, 50% 올라갈 수 있고 60%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면 여기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수익을 내는 거죠. 외국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반도체 말씀도 드렸고 엔비디아, 뭐 금리도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이제 인상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서 부담이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시장에 들어온 지가 20년이 됐거든요. 제가 2002년부터 주식 투자를 했고요. 2002년부터 주식 투자를 했고 시장에 들어온 지도 이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가 인상이 되거나 동결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변수라고 한다면 잭슨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미 시장에선 전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매매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께 제가 오늘 팁을 좀 드려보자면 자산이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이거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올해 3월달, 4월달, 5월달에는 우리 이제 막 유료 사이트가 있어요. 어떤 사이트가 있냐면 레포트를 보여주는 유료 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보면은 반도체, PCB, MLCC에 관련되어 있는 레포트가 정말 거의 한 6, 70%는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 여러분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반도체를 안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고객분들께서 반도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우선주 좀 담아보시죠. SK하이닉스 좀 담아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상반기 때는 IT 전기전자 반도체 쪽에 대한 레포트가 정말 많았는데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레포트들을 보면요. 갑자기 식음료에 대한 레포트들이 올라와요. 삼양식품이 올라오고요. 빙그레가 올라옵니다. 갑자기 광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와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반기와 좀 달라지는 것은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전에 그 매크로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 화면이 보이면 목이 너무 타가지고 요거 한 잔 마시고 말씀드려 볼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이렇게 좀 돌아가 가지고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크게 안 되나? 아유, 요렇게 한번 슬라이드 쇼로 하면 되는구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8월 달에 주식시장의 수익률 비교고요. 글로벌 시장이 2.1%, 신흥국이 2.1%, 그리고 이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같은 경우는 1.7%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많이 밀렸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20일까지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걱정된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는 매크로, 한 가지는 신용인데 매크로에 대해서는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채 금리가 너무 비싸.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장기채 금리가 비싼데 베센트 장관이 장기채를 사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금리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단기채의 금리를 어떤 식으로 내릴 거냐? 단기채를 누군가 많이 사줘야 돼요. 근데 이 단기채를 누가 사줄 수 있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산업적인 구조에 대한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9월 달에 진행이 된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자결제 관련주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STO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많이 커졌는데, 이게 우리가 좀 더 큰 관점으로 본다면 매크로와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요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이 지금 50%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밀어붙인다라는 거고, 요런 내용들이 잘 진행이 되면 매크로가 안정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업황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AI 쪽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드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를 체크해 보자고요. 한 가지는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클래리티 법안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많이 커진 것도 전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고, 큰 흐름에선 자금이 빠르게 선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 섹터에다가 너무나 몰빵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좀 투자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매크로 그리고 신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아쉽고 다음 주 초에 우리나라 시장이 하방 경직을 보이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저는 시장은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그거예요. 종목별 승부입니다. 종목별 승부.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 때는 ETF라든지 대형주 위주로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면 하반기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고, 종목에 대한 공부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전 오히려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는데, 그죠? 뭐 동시효과 보시고 요즘에 넥스트레이드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이 큰데, 일단 현재 수준으로 오늘 종가가 마무리가 되면 전반적으로 조금 다음 주 초는 경계가 필요한 한 주가 다음 주 초는 경계가 좀 필요하다. 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18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방송이라서 굉장히 버벅거리고 준비도 좀 미흡했는데,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좋은 내용들 찾아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코로나 테마주들도 많이 움직이던데 코로나 조심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